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고요. 20년도도 이제 채 며칠이 남지 않았네요. 사실상 20년도를 조금 돌아보면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이런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이런 경제 상황도 그 어느 해보다도 좀 변동성이 좀 다이나믹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20년을 뒤로 하고 20년에 대한 그 대략적인 히스토리, 그러니까 그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20년을 바탕으로 21년에 어떤 흐름이 또 펼쳐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올 한 해 또 저 깍시를 좀 여전히 좀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드리고요. 21년에 또 지속적으로 좀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분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깍시가 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21년 이 땡땡에 투자해라 라는 영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21년이 다시 한번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저 깍시에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뭐 20년도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21년에 이 금융시장의 흐름이 또 한번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일단 지난 그 20년도, 그러니까 21년이 아니라 20년도인데 20년도에 이 약달러 기반의 저는 경제의 반등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다는 점, 뭐 사실상 제 지난 영상들 대표적인 뭐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과 그리고 20년 한국 경제 전망을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듯이 사실상 제가 그 20년도는 이 약달러 기반의 경제 반등을 지속적으로 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근데 뭐 약달러 이렇게 약달러 기반의 경제 반등을 주장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 3월 4월에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강력한 경기 하락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 이렇게 눈여겨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지금 여전히 이 달러의 약세 추세와 경기 반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눈여겨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그러니까 11개월 전에 올해 1월 2월에 올렸던 이 영상, 그리고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4월 초 3월 말에 올렸던 이런 영상들 하나같이 이 약달러 기반의 강력한 경기 반등 신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재차 주장을 해왔고, 이에 대해서 공감하시거나 나름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뭐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위험자산에 이 투자를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난 이런 그 과거 히스토리를 앞서서는 우선 그 코로나 전이었던 이 시기에는 사실상 이 경기가 그 축소 국면에서, 그러니까 그 트럼프발 미국과 이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서 경기 위축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고, 이 시기 그러니까 작년 한 8월쯤이 될 것 같은데요. 19년 8월에 저점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 회복 추세가 진행되고 싹 틀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역대급의 이른 침체를 맛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급반등 추세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1년도에 어떤 경기의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우선 뒷장에서 21년도에 대해서 뭐 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다뤄보기 이전에 20년의 상황을 이 세부적으로 상품별로, 그러니까 투자 금융 상품별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뭐 20년도 3월 4월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절대적인 저금리를 불러오게 되었고, 연준은 곧바로 이 제로 포인트 금리로 직행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 무제한 양적 완화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위험자산 가격은 사실상 20년도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반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연초 대비 코스피는 대략적으로 18%, 구리의 경우 23%, 금의 가격도 17%. 반면 달러의 가치는 고점을 찍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유가 또한 사상 최초로 이 5월물 유가가 마이너스 38달러까지 이렇게 하락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디플레이션 충격을 이렇게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경우 뭐 단순히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누가 봐도 뚜렷한 위험 자산의 선호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어제죠. 어제 날짜로 코스피가 사상 최대로 2800포인트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찍게 되면서 사상 최저 이 신고가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유가의 경우도 뭐 다른 자산 대비 나름 이 마이너스 유가를 뒤로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이 진행 중이고, 특히나 이 세계 경제의 그 바로미터를 할 수 있는 구리의 경우 23%, 그러니까 그 구리의 경우 이 경우 과거 전고점이었던 이 18년을 오히려 이렇게 아웃퍼폼해서 움직이면서 상당히 이렇게 급등상하고 있고 상품 가격의 반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철강석 가격, 코일 가격, 뭐 아연 가격, 그리고 폴리실리콘 각종 상품들의 가격이 반등하면서 야, 지금은 누가 봐도 이런 경기 확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사실상 뭐 주위를 조금 둘러보면 내수 경기, 특히나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조금 그 마이너스 요인이 크고 좀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런 부분을 뒤로하고 전 세계의 이런 수출 그리고 무역 이런 경기를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은 경기에 이런 확장 추세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21년 저값시는 예상컨대 위험자산의 이런 선호가 지속적으로 확장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그 북반구 쪽, 북반구 국가라 하면 사실상 뭐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이런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런 선진국 국가들이 동전기를 맞아가지고 코로나 확산세가 이렇게 거세지고 있으나, 사실상 뭐 영국의 이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이런 변종 코로나, 이런 변종 코로나까지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그 코로나에 대한 이런 그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죠. 아무튼 이런 이슈들은 다시금 이 미국의 이 연준으로 하여금 엄청난 추가 부양책을 또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바이든이 뭐 1월에 일단은 그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부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지금까지의 부양책은 시작에 불과했다라고도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플러스로 이 통화 정책은 지금도 상당히 유동성을 많이 불러일으켰지만 오히려 더 플러스 유동성을 더 불어일으키려는 이런 기대 효과로 조금 움직인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기 확장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채 금리가 반등 신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사실상 그 전저점이었던 이 시기보다도 아직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도 못했고요. 아직도 그 1% 미만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채의 반등 신호, 그러니까 지속 압박해서 상승하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신호는 달리 말하면 이 경기의 회복 신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이 시점, 국채금리가 오르는 시점, 이 오르는 시점에는 어김없이 전 세계의 이런 산업 생산이 반등하고 주가 지수 또한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경향이 매우 높다. 아니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의 국채금리는 이 밸류 자체가 1% 미만에 머무르기 있기 때문에 지속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그 추후에 뭐 이게 뭐 언제 시행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그 이후에는 뭐 일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 연준의 이런 그 미국의 국채 금리를 고정해 버리는 일드 컨트롤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사실상 이런 국채 금리가 반등하는 압력으로 21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적각실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점은
사실상 뭐 아래 지표를 보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지표는 미국 주식 대 신흥국 주식의 이런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때는 신흥국이 미국보다 신흥국이 더 아웃퍼폼했구나. 신흥국의 주가가 더 잘 올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미국이 더 상당히 크게 아웃퍼폼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 거의 뭐 2010년, 11년 저점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주식의 강세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10년대는 미국 주도로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국 외 국가들의 상대적 격차가 지금 역대 최고점을 찍고 있고, 그나마 지금 코로나 이 정점 보이시죠? 이 정점 이후로는 약간 꺾여가지고 이 신흥국의 강세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미국의 국가들의 상대적 격차가 지금까지는 미국 주식이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적각시가 예상하건대 과거처럼 이 달러의 이런 약세 사이클, 그리고 달러의 또 약세 사이클,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달러의 약세 사이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약세 사이클로 움직인다면 미국 주식보다 신흥국의 주식, 그러니까 신흥국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이런 아웃퍼펌에, 그러니까 수의 국가로서 해당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는 제가 뭐 사실상 이 4월달, 5월달 이 시기에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심지어 코스피가 1450의 부근에 이 다다르는 이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식은 다시 한번 크게 오를 수 있고, 다시 한번 지금은 역대급 기회라고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의 주식이든 위험 자산을 늘릴 이 능력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한국이 글로벌 경기 회복 추세에 있어서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21년에도 이어지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은 1차로, 그러니까 재고 확충 수요에 기반하면서 이 제조업의 뭐 각종 상품들의 이런 재고 확충 수요에 기반하면서 이 잡아먹고 상승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 국가들, 이런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 중심으로 반등 추세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파란색 선의 경우 한국의 수출 증가율, 그리고 초록색 선의 경우 코스피, 그리고 유로의 주가를 나타낸 것인데요. 사실상 뭐 코스피의 경우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2800포인트를 이렇게 찍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유로 주가의 경우 그나마 이 전 저점, 그러니까 전 고점을 뚫지 못하면서 아직도 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예상컨대 21년도에 유로 국가들을 이렇게 위주로 해가지고 뭐 백신 등 코로나 이 상황이 조금만 호전이 된다면 유로의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이렇게 플러스 국면, 그러니까 플러스 국면, 앞으로도 플러스 국면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런 플러스 국면에서는 사실상 한국 수출 증가율 지표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이 경기 민감에 포진된 국가,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화학 이런 업종이 대부분의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서 한국의 수출 증가율 지표는 전 세계 경제의 이 바로미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 속, 플러스 국면 속에서 전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이 확장 국면으로 돌아설 확률이, 저는 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이 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 특히나 이 위안화 강세 현상, 그리고 유로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들 국가의 아웃퍼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덜 오른 올해 같은 경우 사실상
달러 약세에 반하는 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구리, 그리고 은도 뭐 코로나 대비 2배 이상 이렇게 올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위에 뭐 유가도 반등을 했지만 그나마 유가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주식도 해당이 되고, 뭐 추가적으로 뭐 폴리실리콘, 화학, 온갖 자산들, 그러니까 상품 가격들이 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래서 경기 회복의 본격화가 21년에 가파르게 나타난다면 유가가 다시 한번 크게 꿈틀거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과거, 그러니까 2008년 고점, 그러니까 120불 하던 시절, 그리고 100불을 넘던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디플레가 시작돼서 다시 20달러를 찍던 시절, 그 이후에 다시 반등해가지고 60불을 찍었던 시절, 지금은 뭐 대략적으로 뭐 40 후반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때 이 디플레이션 끝점을 뒤로하고 지금은 여전히 유가의 경우도 상방 압력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1년은 그동안 장기간 소외되었던 상품 시장, 유가뿐만 아니라 유가랑 대부분의 이런 상품이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유가와 상품 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1년 그동안 장기가 소외되었던 유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레벨, 코로나 이전의 전 레벨 2018년 수준인 60달러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60달러 선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수혜 업종들, 조선, 화학, 그리고 엔지니어링, 이런 플랜트 관련 업종들에도 분명히 플러스 기조와 이 상승 기조, 그러니까 돈의 이 머니 플로우가 들어오는 기조가 충분히 관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60달러 이상의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유가 반등이 진행되면 또다시 그 셰일 오일, 미국의 이런 셰일이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도 좀 생각이 되고요. 상당히 약간 의문적이긴 한데, 과거처럼 이 100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등 흐름이 유가 또한 펼쳐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의 반등세가 지속될 것이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사실상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제가 호조를 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주식이 상승하려면 가장 중요한 키팩터가 뭐냐면 GDP가 올라야 되고, 그 이후에 중요한 게 결국 물가인데요. 그래서 GDP 조합 플러스 물가가 결국 주식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물가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게 되고, 물가의 상승이 이 주식의 상승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키팩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1년은 이미 20년도에 엄청나게 풀어버린 유동성, 그리고 지금 한참 이렇게 뉴스로 접하고 있는 백신 소식들, 이런 소식까지 겹치게 된다면 실물 경제가 반등할 수 있고, 20년, 그러니까 20년 상반기는 이 마이너스 유가에 대한 기저효과까지 발생하면서 상당한 이 플러스 요인으로 물가 상승률로 반영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 지수 상승 추세 및 이런 전년 대비 증가율도, 이게 파란색 선의 경우 기대 인플레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방을 하고 있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21년에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만약에 급하게 이 둘 다 지표가 과거 이 3% 수준까지 이렇게 급하게 오르게 된다면, 이때 가서야 그 연준의 이 통화 정책의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예상컨대 21년 뭐 단기적으로는 다시 좀 이 추축 국면에 돌입할 수는 있어도 다시 꺾어서 최종 목표치 3%에서 2% 사이인 2.5% 이상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속도의 경로로, 과거 이런 속도의 경로로 예상해 볼 때 최소한 21년 하반기까지는 이런 물가의 반등 흐름이 지속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상컨대 여전히 약달러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국면 속에서 물가와 물가에 동반하는 주식들,
이런 위험 자산들의 선호까지 지속적으로 21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속도에 맞춰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속도 조절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을 선회든 이 동결을 보이든 그 이후에 이런 속도 조절이 나타났을 때 약간의 긴장을 해야 될 뿐, 21년에 지속적으로 위험 자산의 이런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경기 사이클을 단번에 볼 수 있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2020년대는 이렇게 반등 국면에 이 3월, 2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직하강했었고요. 이러면서 이때 당시 이 페드의 이 달러 유동성과 양적 완화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급하게 반등을 했고, 지금은 이 정도 국면에 경기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야, 확장 추세에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가 어느 부분에 살고 있고 어느 부분에 이 경제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 바닥권에서 탈출해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에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뭐 이와 달리 뭐 뉴스만 쳐다보고 있으면, 야, 코로나가 뭐 몇 명이 확진이 됐니, 유럽에서 뭐 셧다운을 하니, 봉쇄를 하니, 이렇게 뉴스에선 연일 공포로 떠들어대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경기 확장 추세로 움직이고 있고, 이미 코스피를 비롯한 각종 주가 지수 또한, 세계의 주가 지수 또한 상당히 이 업사이드가 저는 열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달러 유동성 환경은 여전히 완화적인 태도를 지금도 유지 중이죠. 최근 뭐 12월 FOMC도 이 파월이 언급을 했듯이 유동성 정책을 유지하겠다. 그런데 혹시나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위축하는 경향이 보이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변수 상황이 생긴다면 여전히 더 확장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이제 취임하게 될 바이든 정부, 역대급의 이런 재정 정책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동성 환경이야. 그래서 지금 달러 유동성 환경은 여전히 완화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환경이야 뭐 21년에 만약에 지금은 뭐 물가 상승률이 요 정도인데, 요게 또 경기 회복 추세가 너무 가팔라가지고 물가가 3% 부근까지 만약에 도달했다, 이렇게 되면 21년에 변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또 반대로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완화적인 태도인데 다소 중립적인 태도로 변한다고 한들 당장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야,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이 경제 상황이 매우 나아졌구나, 죄송합니다, 낮아졌다가 아니라 나아졌다고 표현하는 게 이 맞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나아졌는데 굳이 무리해가지고 달러를 더 풀어제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굳이 뭐 내가 지금 우리 집이 매우 잘 사는데 굳이 뭐 이 빚을 내 가지고 돈을 더 대출을 땡길 필요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고요. 뭐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0년 내내 6월쯤인가요? 5월쯤에 한국 수출이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일부 사람들로부터 좀 아닌 이 욕을 좀 많이 먹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서야 뉴스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띈다고 연일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해서 때려대고 있고, 주가가 이제서야 2,800을 찍었다고 연일 난리치지만, 사실상 뭐 약간 자랑이기도 하지만 이미 9개월 전부터 저깍씨는 이런 미래를 예상했다는 점. 그래서 단 한 번도 주식을 팔아란, 그리고 위험 자산을 내던져라,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제 입에서 한 적이 없고요. 이는 지난 영상들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운도 좀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년도처럼 21년대도 저깍씨와 함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과 특히나 이 멤버십 형님들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뭐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21년도에 다시 한번 이 전 세계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이런 상품을 필두로 한 이런 위험자산 쏠림 현상이 저는 더 심화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제가 정리한 21년
땡땡의 투자라는 여전히 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이쪽에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하지 못했다면 뭐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자산이든 이렇게 곧바로 가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마음 느긋하게 가지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깍시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분석가 영상으로 좀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